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경매, 공매에 대해서 활용 이렇게 했지만 좀 개념 잡기,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 살펴볼 거고, 지금 경매나 공매, 뭐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좀 간략하게 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경매나 공매로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제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부동산을 뭐 투자로나 아니면 실제 거주 목적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신다거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시세가 있고 그리고 경매 시작가를 결정을 하는 감정가가 있고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게 되는 낙찰가가 있죠. 그래서 시세랑 감정가가 같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메리트가 없는 건데 이 메리트가 없이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도 이제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 한다고 하면 이게 유찰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경매 시작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낙찰가 그리고 그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데에서 시세 차익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경매나 공매가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랑은 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시차까지 더해져서 감정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들이 지금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지금은 종종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뉴스로 접하실 때는 낙찰가율이 뭐 100%를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지금 현재 특수성이 있지만 시세 대비 감정가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작가 요거는 유찰을 통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낙찰을 적당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제 낙찰가를 잘 계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을 때는 좀 경쟁력 있게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매나 경매에는 공통적으로 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이 주체가 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제 민사상의 이제 채무관계죠. 이제 사람 대 사람, 뭐 은행 대 사람, 채무가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설정돼 있던 이제 담보 물건이죠. 부동산이나 뭐 동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 이제 게재되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이제 법원 경매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 요거는 만약에 이제 세금 미납을 했을 때 미납이나 연체를 했을 경우에 요 이제 세금 징수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어, 징수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비드 공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온비드는 뭐냐? 요 캠코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캠코라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 이름입니다. 요거 온비드는. 그래서 공매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온비드라는 이제 공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비드 공매 요게 이제 공매랑 법원 경매의 좀 차이점일 수 있는데 요 온비드 공매의 좀 이제 장점으로 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자면 법원 경매에 비해서 좀 경쟁이 적은 편입니다.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온비드 공매가 좀 이제 경쟁이 적다. 그리고 온비드 공매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 입찰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과 장소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할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경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착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고 싶은 그 금액을 써서 보증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시간과 공간에 좀 자유롭다 하는 게 이제 온비도 공매의 좀 장점일 수 있고요. 법원 경매에 비해서 매각기일이 이제 매우 짧습니다. 이게 일주일 뭐 주 단위로 이루어져서 이제 유찰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낙찰자가 없다거나 했을 때 이제 주 단위로 이제 다음 기일들이 이제 잡힌다고 한다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유찰이 됐어도 유찰이 됐다 요게 이제 바로 게재가 되지 않고 이제 조금 시간 텀도 있고요. 길게는 이제 며칠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이 잡히는 것도 한 달, 뭐 길게는 두 달, 뭐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찰 금액 아무도 이제 입찰을 안 했을 경우죠. 안 했을 경우에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20%씩 한 번에 이 20%씩 이 시작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거 대비 온비드 공매의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는 50%까지 이 유찰 금액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질 때도 팍팍 떨어지고 이런 기간도 짧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공매의 장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추가를 한 건데 물건이 좀 법원 경매에 비해서 좀 다양하다. 법원 경매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담보성 자산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이제 다뤄지는데 온비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강제 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담보로 잡혀있던 담보 물건이 아니죠. 그렇지만 현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바꾸기 좀 용이한 그런 물건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처분도 이제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국유재산 그런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국유재산이죠. 뭐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의 자동차 이런 뭐 좀 관공서의 자동차들은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비슷한 차종이 뭐 예를 들면 경차가 한 번에 여러 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전략적으로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낙찰 좀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까 세금징수법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귀금속이라든지 고가의 이제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온비드 공매에 나와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데에서 이제 낙찰을 받으시면 이제 현 뭐 시세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가지 예로 제가 갖고 왔는데 도민저축은행 전 회장이 어 지금은 찾아갔는데 요 빨간색 요 부카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까지도 물건이 있었습니다. 온비드 공매에 물건이 있었고 요런 슈퍼카도 간혹가다 나온다. 온비드 공매 이런 거 보시면 온비드 공매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차량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온카랜드 이렇게 차량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그런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 좀 사실 중고차를 이런 이제 공매에서 사시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이다. 요거는 이제 법원 경매 사이트입니다. 요 법원 경매 사이트 여기 와서 보통 이제 보실 때 요거 다수 관심 물건 요런 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서 본다는 거거든요. 요 이제 자곡동 강남 프루지오 시티 2차에 오피스텔이 하나 지금 유찰이 6번 돼 가지고 1억 7천인 게 4,400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감정가의 26%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제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눌러서 요거를 뭐 요게 좋다고 요거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요런 이제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사진 자료도 이렇게 이제 첨부가 되어 있고 위치 지도도 좀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조사서를 누르면 이제 그 지금 이 보시는 물건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도 이제 쭉 나오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감정 평가서 요게 1억 7천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을 보실 때 그런 이제 적정한 가격을 판단을 할 때 이런 감정평가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가 많이 충분히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매와 경매 활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개념 잡기 식으로 개념 잡기를 좀 해봤는데 어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투자든 아니 실거주 목적이든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매 공매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이제 주택 매입, 주택 구입도 한 번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 투자로서는 정말 이제 부동산 사다리죠. 부동산 사다리의 기회가 이런 데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다리를 타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을 초반에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러니까 잘만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매와 공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항력이라든지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그런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경매 공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시고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이제 주택에 대한 것들이 관심도가 높고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매 공매를 활용하는 그런 수요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비교적으로 좀 관심도가 낮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제 따져 보신다면 좀 더 이제 좀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남들이 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좀 앞으로의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저평가돼 있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것들 주택은 계속해서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투자로서의 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 하시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매일 뭐 아니면 매주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신다는 거. 요거 제가 뭐 손님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며칠 밤을 그 자동차들을 다 본다고 하세요. 재밌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텀이 길다 보니까 그냥 장기 방치가 돼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지식이 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낙찰받기 좀 두려운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가서 본다고 해도 시동을 걸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차량을 굉장히 잘 아신다 그러면 이런 그 좀 싼 가격에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똑같이 주택에도 적용이 되고 내가 소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